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투자 방향으로 또 투자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신다면 배트맨 3부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복원 위크를 맞아서 1부부터 3부까지 3시간 동안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마지막 1시간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또 종목 상담도 나눠주시고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3부에만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다들 힘드신 시기일 거예요. 좀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폭이 떨어진 폭 대비해서 오르는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반등이 만족스럽지 못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략을 짜서 어떻게 보면 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서 계좌 케어하시고 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때 또 그런 부분까지 좀 대비하면서 현명한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루 걸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일단 시장 자체가 수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좀 형성이 되는 거고 수급이 사실 좀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지수가 바닥 구간에서 많이 들어와서 저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견해를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9월 말부터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2200, 뭐 이제 680, 700선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 구간이 좀 지속이 오래되고 있어요. 빨리 올라와줘야 되는 구간인데 11월 달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문제고 금리 인상 대체는 거의 확실화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연말에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 굉장히 대응이 중요하다.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상황 브리핑 들어보시고 싶으시면은 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서 계좌 가져가시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다 같이 힘내서 또 이 위기를 겪으면 또 바닥이 다져지고 상승할 때는 무섭게 상승하는 거 다들 느껴보셨잖아요. 네, 그런 좀 현명한 전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든 장 속에서 또 든든한 파트너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1시간 동안 마련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보내주셨고 14,2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네, 항공 그리고 또 UAM 관련 종목이죠. 기관 투자자는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행진 이어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 3.27% 올라서 14,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과 또 오늘 종가가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자세히 여쭈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종가 베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재무제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20년도, 21년도에 적자를 기록해서 주가가 사실 오르지 못했고 좀 재미가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22,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10,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하락이 2021년에 나왔었다. 사실 2021년에 하락 나왔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이 불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흑자 전환 이슈가 다시 나왔고 10,000원부터 해서 16,900원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0원이 하방이고 16,000원 이 구간이 상방인데 지금 현재 구간은 사실 매수나 매도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다.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면 여기 이평선이 모여있는 13,000원 정도 이탈됐을 때는 사실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를 본다고 하면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은 이 정도 열려두고 볼 수 있지만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이 구간 박스권 이탈하게 되면은 좀 10,000원까지 10,000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사실 매매로서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워낙 하방세가 강하고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거래량이 있는 곳에 뭐 수익이 있고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없고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지수가 다시 밀릴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전략을 기술적으로 보고 13,000원 이 구간 밀렸을 때는 손절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본다고 하면 16,5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뚫려서 더 올라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이후에는 사실 더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부분 확률 베팅이기 때문에 일단 16,500원에서 최소 비중 절반 이상은 수익 청산하신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전략 세워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3,000원 선까지 밀리게 된다면 손절을 하고 또 목표가는 16,500원 선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그 네, 시청자님 지금 또 TV 볼륨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요. 볼륨 낮추고 저희 전화에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 안 나온대요. 네, 지금 볼륨이 좀 울려서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TV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있으시다면 그 볼륨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아가씨.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40%. 네, 비중 40%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93,000원. 93,000원이요. 9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오늘 연 저점을 터치를 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72,900원까지 내려선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유, 언제쯤 내가 이 공항에서 지금 오는지 몰라가지고.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한국조선해양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밀리다 보니까 걱정. 네, TV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나오고 있어요. 네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나오고 이제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매수하시고 나서 주가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지금 시총이 더 커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지금 5조 대인데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현대중공업이 9조대 지금 시총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이 이미 투자로서 메리트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연저점 갱신하는 종목은 사실 매매하기 좀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차트가 이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가를 갱신할 때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서도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 시청자님 본인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수가 떨어질 때 이렇게 굉장히 크게 휩쓸린 모습이고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매수가를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반등 나온다고 하면 저는 85,000원에서 8만원에서 82,000원 약 이 정도 구간 반등 나왔을 때 8만원 정도만 올라와도 비중이라도 최소 절반 이상 줄여두시고 좀 어느 정도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매매하는 종목과 시장이 좋을 때 매매하는 종목이 다른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을 때 화랑일 때 매매하는 게 더 좋거든요. 2020년도, 21년도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고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경기가 많이 좀 넘어지고 있는 금리를 올리고 좀 조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없을 때 매매하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93,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는 사실 좀 아쉽고 만약에 손절한다고 했으면 짧게 잡고 손절 자르셨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가 하락이 크게 나왔는데요. 근데 주가 하락 크게 나온 부분에서는 일단은 연저점 갱신하고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은 조금 보유하시되 반등 조금만 나와도 한 8만 원 정도만 반등 나와도 10월 초 구간에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반등 나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8만 원까지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하나투어요. 하나투어,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50% 이상이고요. 네, 비중 7만 많으시네요. 네네. 7만 원대에 예. 조금 제가 물을 타갖고 네. 7만 원대 내려왔거든요. 그때. 그러면 네. 처음에 매수하셨던 가격은 더 높으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예, 하나투어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이런 여행주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셨을 텐데 보유 네. 언제쯤 하셨을까요? 그게 한 3월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제가 한 2번 정도 조금씩 먹고 나왔거든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완전 물렸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지금 차트 보니까요. 그래도 네. 9월 20일 정도까지는 계속 잘 올라주다가 그 이후부터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미끄러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제가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네. 너무 진짜 피곤하거든요. 아유, 그쵸. 이제 그리고 털어내고 싶으실 텐데. 네. 그리고 예. 너무 지금 사실은 이게 900주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는 돈이 여기 많이 몰려 있어갖고. 예.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비중도 크고 또 투자 금액도 크다 보니까 네, 많은 네, 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제가 바로 빅승아 파트너님께 넘겨드릴 테니까 그 고민 모두 다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비중까지만 여쭤보고 뭐 금액을 여쭤보진 않는데 이제 주수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이 종목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이제 엄청 지금 힘들고 있어요. 금액대가 900주면은 그냥 79, 63이니까 6,300만 원 정도의 원래 매수 네, 금액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금액대를 크게 가져가셨는데 사실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메인 테마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장투를 보려면 원래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이 여행주는 리오프닝 관련 코로나 이렇게 있고 나서는 사실 엄청나게 좀 많이 크게 미끄러졌거든요.
큰 네. 주가의 흐름을 볼 때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이었고 20년도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자체를 못했으니까 네.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재무제표가 완전히 좀 무너져 있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 영업이익 부분 보면 20년도, 21년도 적자폭이 1,000억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8,000억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던 회사고 예전엔 더 크게 올라갔었죠. 굉장히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고 적자를 당장에 이제 좀 탈피하기 어려운 정도의 실정이잖아요. 네. 네, 이 폭이 만약에 적자 폭이 줄어들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금액을 크게 들어가셨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되시잖아요. 네. 네, 아니,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중간에 네네네.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또 이제 그때 제가 있는 주식에서 100주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서는 또 무너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싸게 앉아 또 이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는 게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기업이 몰라요. 기업이 주주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는 투자를 받는 것이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좀 원조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재일 수가 없어요. 유상증자라는 경우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 다른 회사가 투자해서 들어오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호재지만 이런 경우에는 좋다고 보기가 어렵고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뭐 6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 내가 이제 매수가 회복하나?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맞으신가요? 네. 근데 이 구간이 아시다시피 증시가 좋지가 못할 때는 또 거래량 없으면 굉장히 크게 빠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냥 저는 저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수익 내드립니다. 절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야 된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이 굉장히 피 같은 돈이고 소중한 돈인데 쉽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적자 기업이고 리오프닝 관련으로 테마가 형성될 때 뭐 그래도 이제 여행 재개 기대감 있고 이랬던 시절이 21년도 때 이제 백신이나 이런 거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많이 지나간다고 느낄 때 그때쯤에는 이제 좀 그래도 주가가 많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은 기대감이랑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결국 다시 넘어진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6만 원대 구간 다시 올라와 준다고 하면 그때는 비중이라도 최소한 줄여보세요. 50% 말고 한 절반 정도 줄이셔가지고 20%에서 30% 이 정도로 줄여두시면 그래도 종목이 올라가면은 그 손절한 금액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종목으로 회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투어 말고 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라던가 뭐 2차전지라던가 차라리 이런 쪽을 매매하셨으면은 그래도 물려도 덜 피곤하거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메인 테마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여행 업종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도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6만 원 구간 이상 올라오면은 그때는 비중이라도 줄이셔라. 이 정도 전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언제쯤 될까요? 제가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제가 증시를 뭐 예언을 해서 이거 언제 얼만큼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돌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6만 원 구간 정도까지는 저는 제 생각에 뭐 한 달에서 두 달 이내 빨리 올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연저점으로 갱신될 수 있는 48,000원에서 7,000원 여기로 밀리면 그냥 더 떨어지더라도 지금 5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이더라도 일단 일부 현금 만드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래로 밀려도 손절이고 6만 원 구간 올라도 좀 비중 축소의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매수가를 회복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파는 게 나을까요? 지금은 가져가 보세요. 일단 증시가 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월말 이번 달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그래도 증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인데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좀 이제 만약에 저점이 갱신된다고 하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또 금액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밀리고 4만 원, 3만 원 이렇게 갈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업종이 완전히 저 흑자를 돌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도 좀 매수가보다 낮더라도 좀 손절하시고 만약에 저가 갱신하게 된다면 더 좀 어려운 가격이지만 그래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64,000원까지 갔을 때도 제가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완전 도움 요청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 주식을 하는 건데 손실 보고 아 이거 고민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또 한 2주, 3주 사이에 이렇게 주가 급락이 나와 버리니까 또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금액이 워낙 작은 금액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도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물려갖고 네. 제가 또 손을 쓸 수가 없고 네. 그런데 한 가지 현대솔루션 있잖아요. 제가 종목은 사실 하나까지밖에 봐드릴 수가 없어서 네, 아, 노란톡방 예, 알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 장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푼, 두 푼 모두 다 귀한 돈이지만 또 이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크시고 또 비중도 크셔서 굉장히 고민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6만 원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더 체력이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지금 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를 보내주셨고요. 98,500원에 비중은 60%라고 하시네요. 네, 위메이드 차트를 보니까요. 지금 매수는 98,500원에 들어가셨는데 오늘도 6% 넘게 내리면서 47,650원에 또 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에 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또 속이 타실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만 70%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약세 나타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위메이드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전주에 게임주 한번 이제 언급 드릴 때도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메리트 있을 수 있다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게임 업종이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타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년도 구간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고 21년도 이후에는 이 구간이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 시총이 20조까지도 올라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조까지도 네,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구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블록 그 체인에 대한 호재를 타고 리믹스 이런 거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던 구간이 있었고 결국 아시다시피 비트코인도 당시에는 뭐 1억 간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제 많이 내려왔죠. 2천만 원, 3천만 원대로 횡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넘어졌고 위믹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밀렸다. 근데 최근 구간에서 위믹스 3.0이라는 호재가 또 있었거든요. 그 호재를 타고 단기간에 그래도 38,000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회복을 해줬어요. 6만 원 거의 직전까지 올라갔었는데 호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장은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시장은 기대감,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꿈이 이제 현실적으로 딱 나오게 되면 그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선거에 대한 테마주라든가 뭐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거가 직접 되고 나서 당선이 돼도 떨어지거든요. 그 이전에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은 것이고 뭐 어떤 신차에 대한 기대감, 만약 현대차에서 뭐 새로운 차가 나왔다, 뭐 어디 공급 계약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기 전에 그 기대감이 있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 기대감이 꺼지고 나면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항상 이런 기대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서 사그라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매수가가 거의 지금 매수가 대비 반 이상 떨어진 구간이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비중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물타기를 해서 98,500원의 비중이 60%가 됐다면은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짜신 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매매를 복귀해 보시면서 내가 언제부터 매수를 했고 뭐 평단이 물타서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처음에 매수하실 때부터 60% 98,500원에 들어가셨으면 손절 지점을 아예 놓친 건데 손절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내가 비중이 많이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위믹스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구간에서 비중 적어도 절반 이상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기대감이 다 꺼지고 또 주가가 38,200원보다 더 아래로 갈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구간에서 21선 정도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46,000원 정도 그 아래로 가게 되면 손절에 대한 부분도 비중 축소 또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이메이드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로 들어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보내주셨고요. 30만 7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네요. 네, 최근 이제 플랫폼 기술주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만 하더라도 15만 5천 원, 그러니까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이버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16만 8,500원에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던 기업이거든요. 네. 아마 노란톡방 오셨으면 매수하셨을 겁니다. 제가 네이버는 강력 매수 의견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노란톡방에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런데 이제 매수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중은 작으니까 사실 네. 비중 10%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중 50%, 60%면 추가 매수 못하죠, 솔직히. 겁이 그쵸. 나니까. 그런데 지금 비중 10%이시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추가 매수 해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그 기업을 인수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비싸게 인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슈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기존에는 내수용 기업이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매출에 대한 부분이 네이버가 해외에서 나는 매출이 1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11%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것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내수용 기업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네이버의 의지였다. 그리고 해외에 대해서도 매출을 내서 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부분인데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 미시장으로 진출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고 포시마크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데요. 그 포시마크라에 대한 그 기업 내용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이버가 플랫폼 업체로서 국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시장에 접목을 시킨다면 미시장의 인구가 더 크기 때문에 또 그런 노하우들 소스들이 또 시장이 규모가 크고 달러에 대한 부분도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네이버가 뭐 네이버 페이라던가 뭐 네이버 이제 결제 이런 부분들도 더 성장할 수 있고 뭐 웹툰이나 이런 거를 끼워 팔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적극 매수가 맞다고 보고요. 16만 원 제가 이하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보다는 조금 비싼 가격이지만 저는 최소 20만 원 이상까지는 반등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 20만 원 이상 반등 나오는데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20만 원에서 22만 원 올라왔을 때는 좀 이제 종목 상담 다시 받아보시거나 그때 이제 또 문의 주셔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16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적극 매수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한전 KPS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35,900원에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네, 한전 KPS 오늘 5% 넘는 강세 나타냈고요. 32,9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한전 KPS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국영 기업이잖아요. 한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그냥 사기업이 아니고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주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바닥 구간에서는 매수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인데 매수하신 가격 자체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뭐 32,000원 이 구간이 최저점 구간이었고 그 아래에서 더 밀릴 때 29,600원까지 밀렸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도 비싼 가격이 아니다. 저는 일단은 뭐 모아가시는 관점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또 우려되는 부분은 항상 시장이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시장이 밀릴 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시장이 밀리면 또 지수가 모든 종목들을 잡아먹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투를 하실 거면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4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42,000원에서 44,000원 이 정도 구간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라. 그리고 3만 원 이하로 밀릴 때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장투가 아니고 계좌를 빠르게 회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하시는 포인트 자체가 조금 시장과는 조금 떨어진 그런 종목이어서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가기에 당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뭐 2, 3일 거래일 좀 최근 구간 지수 반등 때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큰 수익을 보려면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또 이렇게 완전히 시장을 이기는 42,000원, 43,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수가 부분 저는 웬만하면 정리 의견이고요. 지수가 만약에 장투하실 거라면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빠르게 탈출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LX 세미콘 LX 세미콘 들고 오셨고요. 8만 원에 30%요. 네, 매수가는 8만 원이고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팹리스 강자로 꼽히는 LX 세미콘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아, 제가 얼마 안 됐어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예예. 네,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좀 최근 들어서 수익을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수익 실현을 안 하신 걸까요? 예,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장기 계셨군요. 좀 장기로 보고 한 9만 원이나 10만 원 될 때까지 네. 그때 되면 팔려고 그러다가 예. 갑자기 떨어지네요. 요 며칠 사이에. 네, 오늘도 좀 약세 보이면서 1% 하락해서 8만 900원에 거래에 마쳤는데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매수가 부근이긴 하지만 또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제가 9만 알고 원. 싶은 거는요. 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예, 이 말씀해주신 9만 원, 10만 원까지 지켜봐도 좋을지 바로 파트너님께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예. 투자하신 포인트 자체가 가격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예. 어느 정도 장투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혹시? 좀 장투는 아니고요. 중장기로 제가 한 10만 원 정도, 9만 원, 10만 원 정도 보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충분히 매수가에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실리콘 웍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이 예, 예. 사명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예, 예. 종목이 20년도, 19년도 이렇게 이 구간에 완전히 19년도, 20년도 때는 바닥이었는데 이 지수가 상승할 때 엄청나게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거의 10배 가까운 뭐 23,000원부터 해서 16,800, 16만 원대니까 적어도 예. 6, 7배죠.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 시가총액도 예, 예. 엄청 커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텐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항상 받쳐주잖아요. 매출액이나 이런 영업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받쳐주고 지금도 전년 동기 대비 또 기록이 되는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 벌써 거의 작년에 53%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죠. 지금 구간에서 장투로 보셔도 좋고 뭐 9만 원, 10만 원 구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인데 역시 불안한 건 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11월 구간에 금리 인상이 되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지수 자체가 뭐 2200 아래로 다시 밀리고 뭐 2100까지도 위협을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610, 뭐 620 되고 600 아래로도 밀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이 된다고 하면 장투라고
보시고 뭐 이제 9만 원, 10만 원 정도 목표하셨어도 시장이 그렇게 밀릴 때는 정말 힘쓰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수하신 가격도 워낙 좋으시고 9만 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서요. 지수가 크게 밀리지만 얼마나 않는다면 돼야 얼마 정도 기다려야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받쳐준다고 하면 저는 1, 2주 사이에도 9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 포텐이 있고 8만 6천 원 구간 최근에도 한번 왔었잖아요. 근데 지수 며칠 밀리니까 그냥 8만 6천 원에서 8만 원 내려온 거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신 지수가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저는 9만 원, 1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하셨더니 8만 원 그리고 9만 원, 10만 원 선까지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계좌에 대해서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하게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에코프로비엠이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8,200원에 네. 90%요. 88,200원의 비중이 90%나 되세요? 예. 비중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도 이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9월 30날이요. 9월 30일에 들어가셨고요. 예. 매수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그런데 4% 정도 빠지면서 10만 2천 원에 거래 마쳤거든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지금 시세가 네. 뭐 2차 전지 예. 그쪽으로다가 지금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가 볼랑요.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려나 해가지고 오늘 예. 또 주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매수, 좀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네. 한 2, 3년 보걸랑요. 길게 보시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좀 두고 봐야 되나. 예. 일단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길게 들고 가도 좋을 종목일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대표적인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또 하루 딱 있었던 가격에서 정말 최저점 구간 88,200원이면 진짜 9월 30일 하루밖에 없었던 가격이거든요. 예. 네, 근데 매수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차트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이신가요? 예. 아시면은 네, 굉장히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싣게 되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뭐 저항이라던가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주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뭐 1년, 2년 뒤를 볼 때는 저는 15만 원 이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이긴 하거든요. 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기업 내용 자체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폭 자체도 벌써 반기 만에, 그러니까 올해 6개월 동안에 낸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벌써 작년도를 뛰어넘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네, 그래서 더 상장할 거고 지금 9월까지 나온 부분, 뭐 12월까지 나올 부분 계속해서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투자 포인트로 볼 때 15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견해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또 주식이 중요한 게 수익을 또 줄 때 챙기지 않으면 또 수익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저항선은 일단은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 이 이평 모여있는 이 구간 보이시죠? 예. 여기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사실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를 돌파한다고 하면 다시 내려올 때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예. 항상 주식이 원웨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구간 보면
차트 볼 줄 아시니까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잡아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 제가 말씀드린 11만 원에서 12만 원 이 사이 구간인데 정확한 가격을 잡기는 딱 고점 잡아드리기 어려운데 11만 4천 원? 이 정도 구간 보시면서 일단 매도 대응 일부라도 좀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워낙 크시니까 또 내려올 때 다시 또 싸게 잡으시면은 더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요 구간이 1차적인 목표 가격이고 저는 나중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장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고점 100%라는 말을 자체가 좀 조심스럽죠. 근데 거의 확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이슈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자동차 자체를 지금 이제 기름차로 안 만들고 다 전기차로 바꿀 거라고 해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2차 전지 기업들은 장투로 봐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가격대에서 수익은 좀 챙겨주셔라. 그 정도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 BM 이 3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솔솔 불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투로 봤을 때도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들어와 있네요. 티플렉스 4,22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티플렉스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장 출발은 좋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졌습니다. 0.94% 내리면서 4,255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티플렉스에 대해서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는 부분인데 이제 히토류 테마로 많이 엮이는 종목이에요. 네. 과거 영역에서도 사실 히토류로 엮였을 때 제일 많이 올랐었고 이게 히토류라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있을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최근의 이슈가 아니고 뭐 2020년도 때부터 이제 그 이전의 정부죠.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니까 중국과 계속 무역적으로 너넨 이거 안 줄 거야. 그럼 너넨 반도체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힘싸움이 나요. 저는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등과 2등이 태양은 두 개가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헤게모니라고 봐요. 그냥 이런 싸움, 패권 다툼을 하는 거다. 이 패권 다툼에서 히토류가 굉장히 중국이 쥐고 있는 또 핵심 카드이기 때문에 테마를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구간이 만약에 장투를 하실 거라면 매수하신 가격도 나쁘지 않으시다.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3,700원에 못 샀네. 이걸 아쉬워할 건 아니고 장투를 하신다고 하면 4,220원 현재 가격대에서도 계속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로 볼 거라면 일부 뭐 4,900원에서 5,000원 구 정도 상승 나올 때는 좀 챙겨 두시고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구간이 지금 이평선 모여 있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확인이 되는 구간이어서 4,9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일부 정리 의견 큰 흐름을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 무역 전쟁이 이제 중국과의 이런 부분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슈를 타면 7,900원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장투로 봐도 좋고 단기로 봐도 나쁘지 않다. 대신 만약에 지수가 또 밀린다고 하면 3,700원 이탈 시에는 일부 손절에 대한 의견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장투를 볼 수 있고 비중도 좀 작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투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영역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은 있는 기업이고 히토류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마 선정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히토류와 관련된 이슈를 잘 지켜보면서 단기로도 또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끌고 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준 종목 보내주셨고요. 23,450원에 비중은 35%라고 하시네요. 네, 원준 오늘 약보합 마감하면서 19,1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에 또 신저가를 경신을 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3,000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손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원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시장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테마의 종목이긴 한데요. 네. 종목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낯설었거든요. 예. 딱 시장에서 2차 전지라고 하면 웬만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딱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종목 자체가
거래량도 없고 사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단기적인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시세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은 잊혀진 그런 종목이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량이 없으면 이렇게 지수가 밀릴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아서 매수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기업 내용 보면은 재무제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액이 조금 빈약하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좀 빵빵하고 굉장히 또 재무제표도 좋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2차전지 중에서는 좀 약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정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양극재, 음극재 하는 기업 중에 제일 좀 강한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흐름인데 시장에서 제가 딱 들었을 때 2차 전지인데도 낯설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목 선정이 좀 아쉬웠다. 테마 자체는 굉장히 잘 고르신 거고 매수하신 가격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종목도 만약에 그런 좀 화끈한 좀 시장의 상승에 굉장히 편승해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셨다면 더 큰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은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 같으니까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시고 다른 2차전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포트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볼게요. CIS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12,8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네요. 네, CIS 오늘 보합 마감하면서 12,5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CIS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죠. 오늘 굉장히 또 2차전지 진짜 종목들 많이 상담해 주시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2차전지가 뜨겁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CIS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딱 그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흐름이나 거래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2차전지 중에서도 사실 종목들이 센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근데 종목 자체에 뭐 CIS에 대한 매매 투자 포인트가 나쁜 부분이 아니고 매수하신 가격도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익은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가는 지금 1,700원인데 여기 구간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하락 추세 이렇게 구려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13,000원, 14,000원 구간 일부 일단 올라오면은 약간이라도 수익 실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작으시니까 그냥 완전히 큰 기대감을 갖고 본다고 하면 여기 돌파됐을 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주가 열어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을 이기고 있는 테마잖아요. 근데 시장을 이기고 있는 테마를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11월 달에 지수가 밀릴 때 2차 전지가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CIS를 필두로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일 강한 거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랑 뭐 이제 그쪽 에코프로비엠 쪽인데 이런 쪽이 또 시장에서 끌어주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2차 전지에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더 강한 시세가 날 수 있다. 저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저점 라인 1,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 말씀드리고 싶고요. 녹포가를 본다고 하면 16,000원까지도 열어두고 볼 수 있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가격을 워낙에 잘 잡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꼭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